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몇 년 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는 책이고, 제가 블로그에도 소개를 하고, 평소에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책으로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식 출간이 되었고요. 놀랍게도 7,200원이라는 정가로,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책을 살 수 있고, 이 책은 나오자마자 장안의 화제로 국내 도서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읽은 책이고요.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해이해질 때마다 반복을 하면서 좀 어떤 인생 마인드, 재테크 마인드, 인생 철학, 그런 걸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제가 평소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들이 많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걸 자꾸 배우고 습득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요약한 부분 위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꿈속에서 어떤 힌트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던 경험이 많았을까?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어떤 음악 소리를 듣는 중에 힌트를 받은 적이 대부분이었다. 자, 인식 상태에서 미인식 영역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인식 상태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 소리를 듣고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들으면 영감이 떠오르거나 뭔가 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꿈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는데 세이노님은 음악에서. 자, 어떤 지방대 출신의 학생이 인류대 이렇게 취업실에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왜 너는 지방대 출신인데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이력서를 넣었을까? 만나봤더니 어떤 노트에다가 무역회사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얻어낸 무역 신뢰들과 무역 서류 형태, 작성 기법, 실무 주의사항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고 동봉된 편지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다. 라는 내용과 900점에 가까운 토익 점수의 사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다른 기업에 강력 추천이 됐고 그리고 채용이 됐는데 불과 7, 8년 만에 그 회사에서 부장이 되었다고 해요. 너무 멋지죠. 전공은 인문학과였고 학점은 별로였지만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걸 어필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학벌이 어째서 뭐가 어째서 전공이 어째서라고 핑계 대지 말라는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자,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그런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 특출한 능력과 노력이 따로 없는 한 학교 공부를 너무 안 하면 기회가 박탈돼서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은퇴가 없는 공대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평소에 제가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왜냐면 제가 저희 남편을 전기 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쪽 자격증을 계속 따게 했다. 그래서 혹시 아이가 어디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기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전기기사 자격증,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하면서 또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은퇴가 없는 공대 자격증이 그렇게 이제 수입과 연결이 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엑셀을 배워야 하는 이유. 저도 평소에 엑셀을 꼭 하셔야 된다. 엑셀을 배워야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엑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엑셀과 연동되는 엑서스도 배워두면 좋고 궁극적으로는 MOS 마스터를 자격을 따면 어디에 가든지 컴퓨터 사용 능력으로는 인정받는다. 그래서 엑셀을 모르시는 분은 엑셀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엑서스를 잠깐 배우긴 했는데 다 잊어버렸고 쓰지는 않습니다만 데이터를 다루는데 정말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을 잘하고 우리의 몸값을 높이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하수구가 막혔을 때, 환풍기 고장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그때마다 배워라.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라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관련 지식을 공부하라. 반드시 법규들을 찾아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마라. 제가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인터넷을 공부하고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이런 습관이 생겼는데 세이노님 덕분에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인터넷을 다 뒤지면 해결이 안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정말 많은 지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을 했습니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생긴 것이다. 그저 처음부터 재밌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 보라. 대부분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 서너 개월? 내가 알고 있는 걸 남이 그만큼 배우는데요. 그러면 내 몸값은 신입사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이 이걸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야 우리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적어보시고 이건 내가 이쪽은 전문인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 몸값이 올라갑니다. 노력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쵸. 노력해야지 성공하는데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게 노력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요, 남에게 돈을 주고 시키는 일들을 직접 배워서 실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법무비용, 복비는 당연히 내야죠.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인테리어 많은 것들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1, 2년은 일을 악물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지 주변 경쟁자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나보다 5살 이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물어보는 말이 있었다. 제 나이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제 인생에서 놓치는 것이 있을 텐데 인생 선배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신 분들한테. 저도 많은 질문을 받아요. 시간을 돌린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독서를 하고 투자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나는 신문을 많이 본다. 신문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당신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자, 돈을 모을 때는요, 날파리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자, 나의 재테크 상황을 일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축도 비밀리하고 월급도 낮춰 이야기하며 때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상을 지어라. 여러분, 내가 돈 좀 모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뜯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없는 척 울상을 지으며 하라고 해요. 사업과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즉, 소유를 지향하면서도 절약을 미덕으로 삼고 행복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모은 돈들은 점점 더 불어나더니 나를 부자로 더욱더 만들어주었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대요?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유를 더 하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중간에 절세법이라던가 상속을 하는 법 같이 되게 꿀팁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소득이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맞아. 작년보다 올해 더 잘 됐을 때 우리가 기쁘죠. 저축을 조금 더 많이 하면 기쁘죠. 돈이 쌓이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서 말이다. 와,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쓴다면 펑펑 쓸 수 있겠죠. 자, 다 요약을 하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누군가 나에게 책을 추천해달라면 주저없이 권하는 책이 있다.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이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협상을 잘해야 한다라고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상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협상하기가 어려워진다. 자, 보험을 할 때도요. 견적을 받은 다음에 엑셀로 비교 검토를 해보았대요. 하루 종일. 자동차 리스나 렌트의 경우 현금 구매 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엑셀로 비교를 해보았대요. 자, 이렇게 엑셀로 꼼꼼히 비교하는 습관 너무 중요하겠죠. 공무원을 만나는 법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 책을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 책이 딱 있어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또 얘기를 해드려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대요. 읽어봐라. 그 책에 있는 내 글 하나는 내가 허가하여 실린 글이다. 난 세이노님의 글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 블로그에도 아주 오래전에 리뷰를 했던 그런 책이고요. 디테일의 힘도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1,200만 원 냈었는데 400만 원으로 확 낮춰봤대요. 관련 법을 뒤져가지고. 저는 대충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등을 찾아내어 공부하는 습관이 생겨났고 이 습관은 내가 사업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돈이 없을 때도 재테크에 대한 지식은 미리미리 축적해 놓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돈이 없을 때부터 지식을 축적하라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20대부터 일찍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다. 돈이 없다고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게 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거나 투자의 기회가 생겨도 투자 방법을 모른다. 로또가 돼도 마찬가지죠. 즉, 부동산의 게임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돈이 없을 때 미리 파악하고 있으란 말이다. 젊은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배워라. 이걸 배워서 이걸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했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부, 책 읽기, 강의 듣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아주 짧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또 어떤 분이신지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자산가이시면서 부자들의 부자들의 멘토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세한 거는 책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